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비만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과 가톨릭 관동대 보건의료융합연구소가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 남녀 15명을 대상으로 4주간 간헐적 단식을 시행한 결과 체중은 평균 3.8kg 줄었고 대사질환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도 55%가량 개선됐습니다. 더불어 수면 무호흡증 지표인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간헐적 단식 전 25회에서 단식 후 15회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방이 감소하면서 수면 무호흡증에 영향을 끼친 구조에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포진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50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 3만 4천여 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대상포진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에서 실제 치매가 발생한 비율이 치료 집단 대비 1.3배 높았습니다. 또 대상포진을 알았어도 치료를 받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분의 1 정도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신경을 침해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성질이 체내 염증과 면역 체계 이상을 유발하면서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발병 이후 소염 진통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11만 명을 2년여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항혈소판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함께 투약했을 때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도가 7배, 출혈 사건 발생 위험도는 4배 급증했습니다. 연구팀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처방은 지양돼야 한다며 투약이 불가피하다면 선택적 억제제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내장이 생긴 위치는 물론 진단이 나온 이유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안과와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녹내장 진단 환자의 안구 속 사진 6,000장을 정밀 판독해 학습을 진행하고 녹내장 판단이 가능한 설명 방법론을 적용해 AI가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물론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병변의 위치만을 보여주는 기존 방식에 비해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 속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즉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적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45세 이상 남성 1,000여 명을 상대로 중성지방 수치를 HDL 수치로 나눈 값을 비교해봤다며 그 값이 가장 큰 그룹은 가장 작은 그룹에 비해 남성 호르몬 저하 위험이 1.96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2형 당뇨, 대사증후군 위험도 커진다면서 중장년 남성에서 만성 피로, 성욕 감소 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깜깜이 집단 감염이 캠핑장과 커피 전문점 등에서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방학과 휴가가 겹치는 8월이 방역 통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 상황을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바이러스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재입국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자가격리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국제기구가 적극 개입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맞은 8월,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코로나19 통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야외 캠핑장에서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발생해 긴장도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홍천 캠핑장을 다녀온 가족 18명 중 절반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캠핑장 사례 분석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캠핑장 이용자의 44%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캠핑장에 이어 서울 한복판 커피점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선릉역 인근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된 누적 확진자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방역본부는 백신 개발이라는 근본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선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이 다양한 이동과 활동을 하게 되는 만큼 이번 휴가철의 방역관리 성패가 하반기 코로나19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세계적 보건 위기다. 지난 31일 소집된 긴급위원회 자리에서 거브로 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라며 덧붙인 말입니다.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1,700만 명을 훌쩍 넘겼고요. 사망자도 이미 6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측은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믿었던 많은 나라가 새로운 발병과 씨름하고 있다며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지닌 도구로 그것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월 30일에 전염병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보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는데요. 선포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 같은 질병의 동시 발생에 대한 대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피로도 감소를 위한 적절한 지침 제공 등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특히 소모임이나 동호회 관련 사례가 많았습니다. 관광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음주 가무를 하는가 하면 지하 폐쇄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파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 건물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종교 활동도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 찜질방에서 관리자와 고객이 서로 마스크를 끼지 않고 큰 소리로 대화한 사례, 또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 등이 신고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밀폐, 밀집, 밀접 시설에서는 모두 다 감염 발생이 가능하다며 각종 모임과 주말 종교 행사를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여행지, 해변, 캠핑장, 유흥시설, 식당, 또 카페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입국 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한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지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가격리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게 된 이유는 이 외국인 입국자들의 확진 비율이 늘어난 상황인데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재입국을 하면서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해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는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으면 시설 격리로 전환할 것이라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은 200만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한 바 있는데요.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외국인이 입국하면서 적었던 주소지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자체와 법무부, 검역소가 이 부적절한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살피는 절차를 만들어 안전한 자가격리 시설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 등 이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선구매,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위 사재기 조짐이 나타난다는 보도를 보면 국제적 지도력이 매우 아쉬운 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100년 만에 맞은 인류의 보건 위기 앞에서 감염병을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서로 연대해 대응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활용하는 인류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벌써 9조 원 넘게 투자해 주요 제약사의 백신을 사들이고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달 말 백신 3억 회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미국 제약사로부터 백신 6천만 명분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뇌염 경보는 질병관리본부가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일일 평균 개체수를 분석했을 때 작은 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발령하는데요. 물론 올해 국내에서 일본 뇌염에 걸린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고 또 전체 모기 발생이 예년에 비해 40% 이상 줄었지만 이례적으로 작은 빨간집 모기가 3배 규모로 급증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뇌염 모기가 이렇게 유독 급증한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6월 이후 예년에 비해 선선한 날씨를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 모기의 경우 다른 모기보다 선선한 날씨에서 번식을 더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6월 말 이후 시베리아 지역의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심한 더위가 별로 없었고 또 최근 장마 때문에 덥지 않은 날씨가 이어졌던 거죠. 자, 이 작은 빨간집 모기는요,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 소형 모기입니다. 모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더라도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발열, 두통 같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데요. 일부는 고열, 두통, 혼미, 경련 등 증상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이 가운데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환자 발생 현황 통계를 보면요. 일본 뇌염 환자는 연 평균 20명 내외로 발생하는데 90%는 40세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8월에서 11월에 발생했고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환자 217명 중 40%에 해당하는 87명은 9월에 또 85명은 10월에 각각 나왔고요. 지난해에는 8월 29일에 첫 환자가 나왔는데 총 34명이 감염돼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일본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서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요. 면역력이 낮거나 모기에 노출됐을 때 감염 위험이 큰 성인 역시 예방접종이 권장이 되는데요.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과거 일본 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에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 등의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 시기에 위험 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또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또 미얀마, 일본,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일본 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또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 등이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소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밝은 색의 긴 바지와 또 긴 소매 등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품이 넓은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거나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 또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시고요. 가정에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할 때는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개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의 웅덩이, 또 막힌 배수로 등의 고인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 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